수원 KT 대 안양 정관장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KT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에 삼성전에서 승리를 따냈죠. 하윤기가 살아났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허운과 카골란 간의 투가드 시스템에서 나왔던 수비적인 문제는 송현진 감독이 바로 투가드를 철회하면서 가드 원 벤치에서 원 써버리면서 수비력이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게다가 문성권의 야투 감각까지 직전 경기 3.50%로 살아나면서 상당히 KT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가 호재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장 역시 지난 경기 영입했던 오브라이언트가 21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다만 당시에 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박지훈, 배병준 모두 야투율이 20%대, 18%대로 머물면서 결국 가드가 슈팅을 가장 많이 던졌는데 그 야투율이 20%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죠. 오브라이언트의 상당히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쉽게 패배했던 게 정관장이었다. 그나마 정관장의 위안 점은 뭐냐면 오브라이언트가 영입을 하면서 뭔가 이 센터 자원에서 빈약한 공격력에 간단히 얘기해서 폭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브라이언트가 보여줬었고, 결국 오브라이언트가 공격을 잘 넣으니까 정관장도 이 템포가 살아나면서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36.8%였음에도 불구하고 75득점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고득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2승 1패로 KT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양 정관장이 오브라이언트가 복귀한 이후에 어느 정도 공격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KT 일반승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5점이라는 핸디캡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봐요. 차라리 어쨌든 정관장의 직전 경기 오브라이언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좋은 템포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KT도 3점 감각에서 드디어 30%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전 경기 해먼지가 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운이 40%도 못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74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51.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오늘 경기는 오버사이즈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승패는 좀 버리고 싶은 경기고요. 안양 정관장의 달라진 공격 세팅을 응원하면서 오버사이즈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원주 DB 프로미 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있었죠. 우리 지금 득점감으로 못 뛰고 있는 김종규를 버리고요. 주고요. 정효근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뭐 DB 입장에서는 뭐 김종규가 뭐 불화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종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부상을 너무 달고 살아요. 지난 시즌에도 부상 뭐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김종규의 패시브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도 지금 2월 달까지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DB 입장에서는 그냥 1월에 즉시 쓸 수 있는 서민수의 이런 부담을 채워줄 수 있는 정효근을 데려온 게 현재 DB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야투가 안 들어가면서 패배했죠. 최성모가 21%, 이정현이 18%, 코번이 야투를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휴식기가 너무 달콤했나? 치킨을 너무 많이 처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야투에서 티가 났던 지난 경기였어요. 이번 시즌 맞대결은 모두 DB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직전 경기는 삼성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80대 79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삼성의 야투 감각이 오늘은 살아날 수 있을까? 삼성의 3점이 오늘 경기는 들어갈 수 있을까가 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원정 경기고 DB가 박인웅을 비롯해서 수비 에너지가 나쁘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오늘도 이정현, 최성모, 특히 이 3번 자원에서 뭐 최현민, 우리 승욱이 이런 친구들이 조금 3점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DB의 홈이고 최근 카터 이관희까지 직전 경기에서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홈팀인 DB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DB승의 DB 마인사이드로 보고 싶은 게임이고, 뭐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굳이 따지면은 삼성이 오늘도 점수를 못 넣을 것 같아가지고 언더를 보고 싶긴 하지만 또 삼성이라는 팀이 DB한테 100점 먹히면서 우리는 60점 넣으면 오버야 이런 식으로 경기를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를 가져가기보다는 DB의 압도적인 상성을 고려해서 DB승의 DB 마인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승의 D마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BNK 썸 대 우리은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빅매치죠. 자, BNK 같은 경우는 현재 박해진, 이소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의 2연전을 1승 1패 접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소희는 출전이 어렵고 박해진 역시 많은 시간을 소화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김소니아의 부담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심수현, 김민아 등등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사실 레귤러 득점 스코어로 보기는 좀 어렵죠. 반대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하다가 2등입니다. 위성무 감독의 이 지략과 이런 플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5경기는 4승 1패입니다. 이번 시즌 이민지라는 슈터 또는 이번 3번 자원을 발견해낸 것도 위성우 감독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은행의 김단비까지 슬슬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기 KB를 상대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결국 KB와의 접전 경기를 펼치고 오늘 경기가 이틀 쉬고 날짜로는 이틀, 만으로는 하루 쉬고 경기를 치르는 연홍식 백투백에 걸렸다라는 게 오늘 경기 가장 눈에 띄는 키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BNK의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최근 심수현이 잘해주고 있고 압도적인 홈 성적을 고려해 본다면 동메당에서는 그래도 연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기 때문에 썸을 믿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 우리은행이라는 팀이 뎁스가 지난 시즌보다 얇아지다 보니까 이 연홍식 백투백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해졌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20.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 사이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경기는 썸승의 썸마 사이드로 2.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경기이고 그리고 언더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늘은 연홍이 언더가 뜰 것 같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마가 나아 보이냐 언더가 나아 보이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거는 한번 한 5시까지 박해진의 출전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해진이 나온다면은 저는 뭐 썸 승이 체력적인 여파 때문에 더 나아 보이고 반대로 박해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한국전력 빅스톤 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오늘 경기 마테우스가 없습니다. 마테우스가 직전 경기 OK 복귀전에서 뛰다가 또다시 8주 부상을 당했어요. 복귀했는데 바로 또 다시 마테우스가 이탈을 했습니다. 참 한전 팬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거를 막 마테우스 선수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게 허탈하다라면서 웃을 사이즈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참 이게 상황이 허탈하죠. 마테우스의 이런 복귀만을 기다렸는데 한전이 다시 한번 마테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시즌 참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전의 현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이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14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손해보험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현캐가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현캐 일반승 1.11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제가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을 높여서 베팅을 하겠다. 이번 주에 이런 반전을 보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현캐 일반승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현캐 일반승 재료 삼아서 나머지 경기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사실 1.11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팅 제 입장에서는 뭐 5콩 이렇게 가는 베팅에서는 굳이 1.11이라는 걸 묶을 이유는 없죠. 차라리 178.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결국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기준점이거든요. 2.5점이라는 핸디캡에. 물론 한전이라는 팀이 국내 자원으로 한 세트를 못 따는 팀이냐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팀이 국내 자원들을 상대로도 뭐 손보 상대로도 한 세트 따냈고 뭐 어쨌든 한 세트를 따내는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최근에 한전이 3대 0으로 진 경기는 2024년 2월 22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서운 거죠. 하지만 최근 현대캐피탈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압도적인 서브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현캐가 한 세트를 설사 내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캐가 언더사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78.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사이즈로 보고 싶은 게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캐 일반승을
가실 거다. 나는 이거 재료로서 가져가겠다. 나는 오늘 금액을 높여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현캐 일반승도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캐승의 언더 보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IBK 기업은행 대 GS칼텍스 킥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BK는 지금 망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천신통이 무기한 이탈 당하면서 김학영 선수를 선발로 쓰고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직전 흥국전에서 차라리 3순위 세터인 세 번째 세터인 김윤우 선수를 세터로 썼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기업이 풀세트는 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김학의 선수의 뭐 어느 정도 멘탈적인 문제인지 또는 뭐 김호철 감독이 너무 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학영 세터는 사실상 진짜 세터로는 조금 봐주기 힘든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게다가 김채원 리베로도 지난 경기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직전 경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0.5 언더가 떴었죠. 그러니까요. 참 이번 시즌에 이런 게 많습니다. 오버를 갔는데 0.5 언더가 뜨고 막 25대 18 이런 경기가 두 번 뜨면서 그 경기가 0.5로 언더가 뜨고 그런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찌되건 그 당시도 기업은행이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언더가 떴었고 5연패 중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GS는 실바가 여전히 뜨겁죠. 직전 페퍼전에서도 44%의 성공률, 25득점, 3대0 셧아웃에 기여했었고 3대0 셧아웃이었는데 25득점을 올렸다? 그러면 한 세트를 자기 혼자서 올린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만큼 GS의 실바는 뜨거운 모습이다. 게다가 오세현이 이번 시즌 확실히 주전으로 나오면서 스텝업,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서연 역시 과거 좋았던 뭐 이소영, 강소희 뛰던 시절에 이런 유서연의 모습을 지난 경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GS가 상당히 선전할 것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게다가 GS는 1월 19일 경기 이후에 많은 휴식을 가진 상황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맞대결 당시에는 모두 기업은행이 승리를 가져갔지만 단 한 번도 3대0 경기는 없었고 기업은행 입장에서도 솔직히 어제 경기는 오버는 페퍼가 3대0 셧아웃을 당해서 졌었죠. 하지만 오늘 경기 기업은행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본다면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기업은행도 한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역셧아웃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180.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오버사이즈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기업은행이 오늘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때도 맞고 그리고 GS가 충분히 지금 현재 경기력이라면은 두 세트까지는 따낼 수도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렵긴 한데 GS 프렌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버를 먼저 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자면 GS 프렌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뭐 GS가 배당이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38 갈 바에는 동배당 가는 게 나으니까 GS 프렌이 더 나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즈 그리고 GS 프렌 사이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국내 경기 총 5경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골라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경기에서 좀 욕심을 부려야 될지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배팅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인데 좀 오늘 깔끔하게 억까 없이 분석 야무지게 해서 오늘 영상 올킬도 되고 제 주력도 맞고 이렇게 주말 시리즈를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느바 몇 경기 없지만 야무지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이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